안녕하세요. 421기 김태경입니다. 사이보그 로봇이 군인에게 쫓겨 도망을 하게 되고 발각되어 죽는 스토리를 담은 포트폴리오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컨셉을 잡을 당시에 100% 로봇인 캐릭터로 진행을 하는 것보다 인체의 한 부분이 결합되어 있는 로봇이 더 괜찮을 것 같아서 사람의 뇌를 넣은 로봇으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쫓겨서 도망을 가게 되고 수능 등의 움직임이 많아서 그 상황을 좀 더 부각을 시키고 싶어서 다양한 카메라 무빙과 시점 등을 생각을 했고, 영화에서 이런 장면을 촬영한다면 어떻게 촬영을 할까 하며 좀 레퍼런스도 많이 찾아보고 머릿속의 상상을 시각화하며 전체 스토리를 기획하였습니다. 제가 구상하는 로봇의 형체에 대한 괜찮은 레퍼런스를 찾지 못해서 부위별 레퍼런스를 찾고 직접 디자인도 하면서 모델링을 진행하였습니다. 레퍼런스가 있는 부위의 모델링을 먼저 진행을 해주었고, 레퍼런스가 없는 부분의 모델링은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이제 제작을 해줬고, 최종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모델링이기 때문에 관절 구조를 생각하면서 작업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배경 모델링은 구글맵을 참고해서 박스로 먼저 배치를 시켜뒀고 비율에 맞게 수정을 한 다음 디테일을 잡아주는 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부분이나 모델링의 뒷면 등과 같은 부분들은 좀 지워주면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프리비주얼 작업이 다 진행이 되었을 때 카메라에 잘 보이는 부분의 모델링을 수정 및 추가하였습니다. 로봇을 텍스처할 때 블랙, 화이트 톤으로 좀 맞추고 싶어서 컬러만 먼저 넣어두고 전체적인 비주얼을 잡아뒀습니다. 그 이후에 재질을 선택을 해주고 디테일을 올려주는 작업을 수차례 진행하면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미리 카메라를 잡아뒀었기 때문에 로봇을 가장 가까이 촬영하는 카메라를 기준으로 UV 텍스를 맞춰줬고, 나머지 부위도 거기에 맞게 UV 텍스를 맞춰줬습니다. 배경을 텍스처 촬영할 때에도 미리 맞춰둔 카메라에 기반을 해서 UV 크기를 맞춰주고, 여러 카메라에서 동시에 잡히는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가까이 보는 카메라를 기준으로 맞춰주었습니다. 이후에 각각의 오브젝트의 레퍼런스를 참고해서 텍스처는 스페로 작업을 진행했고, 메가스캔의 오픈 소스를 활용해 주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텍스처를 찾지 못한 경우에는 길거리를 좀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직접 찍어서 좀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라이팅을 잡을 때 이 장면에서 어떤 분위기를 내야 하고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지부터 설정을 해두고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 많은 시도, 렌더링을 먼저 해보고 그 중에서 괜찮은 분위기를 가진 것들을 따로 뽑아서 선생님과 상의 이후에 좀 선정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좁은 골목길을 돌아다니고 라이팅을 통해서 더 드라마틱한 연출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광원을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가리기도 했고, 화면에 보이지 않는 오브젝트를 지워서 광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뒀습니다. 로봇의 애니메이션은 모션 캡처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모션 캡처 데이터의 조인트와 제 로봇의 조인트가 조금 달라서 꺾이고 부자연스러운 부분들은 애니메이션 그래프를 통해서 1차적으로 수정을 해줬고, 그 이후에는 씬에 들고 와서 2차적인 수정으로 작업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포트폴리오에 나오는 액체는 모두 마야 바이포로스트를 이용해 주었는데요. 바이포로스트 리퀴드에 관련된 영상은 유튜브에 잘 나와 있어서 참고를 다양하게 했고, 몇 번씩 좀 따라 해보면서 전체적인 워크플로우를 익혀나갔던 것 같아요. 바이포로스트에서 원하는 액체를 좀 만들었을 경우에는 모두 메시화 시켜서 캐시 데이터를 들고 와서 사용해 주었습니다. 로봇의 머리가 깨질 때 브레이크 시뮬레이션은 덩어리가 큰 오브젝트들은 제가 직접 키를 잡았고, 작은 유리 조각이나 작은 부품들 같은 경우는 엔클로즈, 리지드 바디, 마시 다이나믹 등의 좀 기능을 섞어서 작업을 해주었습니다. 패스 컴프를 할 때에는 많은 것을 붙이는 것보단 명암의 대비나 시선이 머무르는 부분에 더 많은 효과들을 넣어줘서 강조해야 할 부분, 강조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구분해주면서 작업을 해주었습니다. 시각 디자인 전공을 하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교수님이 저는 비현실적인 디자인을 좋아하는 것 같다는 조언을 해주셨고, 같은 학교에 SF 필름을 다녔던 선배가 있어 그 선배의 추천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학원 자체 커뮤니티가 잘 마련돼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작품을 어떻게 진행을 해가는지 매주 확인할 수 있고, 또 어떤 문제만 딱 들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해외에 계시는 선생님, 또 직접 실무를 하고 있는 아티스트 분의 특강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아티스트의 시선으로 학생들의 작품을 보면서 같이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포트폴리오를 진행하고 있는 학생 입장에서 엄청난 경험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프라이드와 학원에서 항상 열심히 작업을 진행 중인 학생들을 보고 정말 멋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생각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에 옮겨보고 새로운 것들을 배워나가기 시작하면 CG 작업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선생님들이 정말 작품을 세밀하게 좀 잘 봐주시고 어떻게 하면 제 포트폴리오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지 좀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포트폴리오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평일, 주말, 공휴일을 가리지 않고 되게 다양한 질문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연락을 주셔서 되게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CG를 배우러 왔지만 개인적으로 그 이상을 배워가는 것 같아서 정말 운이 좋다고 늘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 돼서 제 자신을 되돌아봤을 때 정말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작업을 진행해왔고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보는 게 처음이라서 늘 설레고 재밌게 포트폴리오 작업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CG 작업의 작업 순서가 복잡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결국 나는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스스로한테 주고 계속 나아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꿈에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꿈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F 필름 스쿨 화이팅!